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량평가 컨설턴트 김대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량평가 중 정책기획보고서의 설계자는 과연 어떻게 출제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역량평가 기법 중 서리함 기법이나 1:1 수행과제, 구도 발표 등도 이러한 정책기획보고서를 근간으로 업무 재조정 분장이나 조직 내의 변화관리, 조직 외의 갈등관리, 조직 내의 위기관리 등을 덧붙여서 설계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보고서의 설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역량평가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평가에서 정책기획보고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플롯, 즉 PLOT, 모의 구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정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고서 작성 과정을 그대로 뒤집어서 유추한 뒤에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행정 현장에서 실국장이나 과장, 간부 회의를 통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이때 실국장이나 과장, 간부들이 가지고 하는 회의 자료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실태보고서입니다. 이 실태보고서는 다양하지요. 특정 사안에 대한 현황보고나 또는 상황보고나 동향보고나 또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나 감사원 지적보고서나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업무 담당자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희 행정 경험으로 보면 맨 먼저 그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 의견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논문이 제일 많죠. 그리고 기획보도나 칼럼이나 보도자료나 또는 그 부서의 그 해의 기본 업무 계획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수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집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 수요자의 의견은 뭐가 있을까요?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의 글들이나 인터뷰 자료나 설명의 자료나 공청의 자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뒤에 또 뭘 수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이전에 처리했던 처리 사례를 수집해야 될 것입니다. 국내 사례, 국외 사례, 타 부처 이전 처리 사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뒤에 뭘 수집해야 되지요? 규정이나 원리에 관한 내용,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 계획서 등을 수집해야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언론 자료나 배경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지요.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요약드리면 실국장이나 간부 또는 과장회의에서 회의 자료로 썼던 실태보고, 두 번째 업무 담당자가 수집해야 되는 자료, 전문가의 의견, 현장의 의견, 유사 사례, 원리와 규정, 배경 자료가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6가지지요. 이 6가지 자료가 어떤 보고서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업무 담당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지요.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역으로 유추한 뒤에 정책기획 보고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의 출제 경험으로 보면 전문가 의견과 실태보고서나 현장의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의견은 그 사안에 대한 실태보고나 현장의 의견을 밑바탕에 깔고 충분히 이해한 뒤에 전문가 의견으로 피력되도록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태보고서나 현장의 의견들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혼란스럽고 난삽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의견은 어떤가요? 전문가는 그 사안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표출시키지 않고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만 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는 절대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실태보고서와 현장의 의견을 밑바탕에 깔고 제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가 현장에서 정책기획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 의견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숙독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보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지요.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는 보고서는 3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개는 너무 평면적이고 4개는 분량의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4개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에 이 문제점의 근거로 실태보고서나 현장의 의견의 내용을 근거로 쓰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 Y와 그 문제점의 근거인 이그젬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유사 사례가 바로 벤치마킹 자료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정책기획보고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전문가 의견 속에는 실태보고서와 현장의 의견이 녹아있다. 따라서 실태보고서와 현장의 의견을 열심히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는 저의 출제 경험을 첫 번째로 공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서를 딱 받으시면 과제 상황을 먼저 숙독하셔야 됩니다. 속독이 아니라 숙독입니다. 숙독은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쓰라는 대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서는 점수제가 아니라 감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뒤에 과제 자료를 6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지요. 6가지 종류가 뭐였죠? 실태보고서, 전문가의 의견, 현장의 의견, 유사 사례, 원리와 규정, 그리고 배경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6가지로 구분한 뒤에 전문가 의견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숙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골라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만 골라놓고 감당을 못하면 보고서 작성이 어렵겠지요. 따라서 유사 사례와 전문가 의견 속에도 방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도출한 문제점이 과연 유사 사례와 전문가 의견 속의 내용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문제점과 방안을 견주면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태보고서와 현장의 의견은 당연히 문제점의 근거로 쓴다고 그랬죠. 문제점의 하위 개념은 뭘 쓰는가요? 그렇습니다. Why, 왜 이게 문제점이지? 이유와 이그젬플, 근거입니다. 근거 중에 제일 좋은 근거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쓰는 것은 평가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안을 쓰실 때는 방안은 언제나 how, 어떻게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그젬플, 이 이그젬플은 사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과 선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점을 찾고 방안을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배경 자료를 가지고 추진 배경을 쓰시고 방안을 보고 향후에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의 조치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서는 상사에게 보고드리는 것이고 평가자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작성을 한 뒤에 반드시 디자인과 퇴고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예술성과 음악성이 있어야 됩니다. 웬 보고서의 예술성과 음악성이냐? 예술성이란 입체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기억을 도와드릴까요? 20페이지 분량을 한 페이지 보고서로 줄이는 일, 중앙부처가 제일 많이 하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화학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화학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바로 입체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중요한 키워드를 진하게 하는 것도 입체적이죠. 또는 키워드를 맨 앞에 가로를 열어서 내는 것도 입체적이죠. 표를 만들어서 음영 처리하는 것도 입체적이죠.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 하이픈 당구장을 한 칸씩 들여쓰는 것도 입체적입니다. 동그라미만 나열하시는 것은 그건 평면적이고 나열적이고 참고서와 같은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는 입체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음악성입니다. 리듬을 타야 됩니다. 예컨대 프로그램 미흡이라고 적으면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학습 프로그램인지 건강 프로그램인지 운동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흡이라고 적으시는 것처럼 리듬을 타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는 입체적인 구성을 하고 퇴고를 거칠 때, 디자인을 거칠 때 용어 선정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셔야 됩니다. 보고서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보고서는 압축적이고 함축적이면서 쉬워야 되고 상황 언어여야 됩니다. 예컨대 혁신적 클러스터 구축, 거버넌스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평소에 보고서를 자주 보면서 이런 용어들은 용어풀로 여러분들이 갖추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자료를 가지고 모의 구조,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설계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립니다. 플롯이라는 이 키워드는 실태보고서, 전문가 의견, 현장의 의견, 유사 사례, 원리와 규정, 배경 자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선택과 집중, 전문가 의견을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유사 사례와 전문가 의견에서 마련하시면 된다라는 사실, 제 출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드립니다.